구칠 대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LH가 중심에 직접 시행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건 좀 새로운 발상의 정책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제 국공유 유유부지죠. 낡은 청사라든지 뭐 학교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늘리겠다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진행이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도심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이 서울이 주로 되고 인구 100만 수용성이죠. 경기도 대도시가 이제 도시의 중심부에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에요. 수서에 혹시 가보시면 그 SRTT로 가보시면 옆에 그 공공 재건축 SH가 찍은 거 40년 이거 질비한 거 많이 보셨죠? 강북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재건축해야 될 거 이걸 이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된 이걸 좀 재건축해서 공급 물량을 23,000호 정도 좀 늘리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걸로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공원이라든지 택지 이런 게 아니라 공공청사 같은 걸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게 강서구에도 있고 또 공공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사를 지어서 그 밑에는 공공청사로 활용을 해요.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도 공급이 앞으로 좀 많이 좀 늘려보겠다. 30년까지 한 2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학교 용지를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요건 뭐 운동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한 3,000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런 방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LH나 교육청이나 또 지자체가 미사용 학교 이런 부지를 좀 활용할. 요즘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도심 내 유유부지 이제 활용 공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성대 야구장도 있고 위례 업무용지 예를 든 걸 보면 서초동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지역에 공급이 된다면 이건 조금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크진 않아요. 몇백 가구 정도지만 이런 데 공급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이에요. 공공복합 사업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제 소위 말하면 속도전을 펴겠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재정이나 이런 지원을 하겠다. 갈등 조정 기구를 넣겠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곳이 1기 신도시잖아요. 특화 노후도시, 분당 1, 3, 팽촌 3번 이런 지역에 앞으로 아마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되면 지금은 굉장히 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꽤 많아요. 관과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좀 절차도 좀 그러니까 단축이 되고 또 주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사업 절차 개선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봤듯이 신통기획 뭐 이런 거, 신통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전체도 포함이 되지만 무화주택, 무화타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18,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소규모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비중이 43%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인 거거든요. 이런 주택을 통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런 쪽에 인허가를 단축해 준다든지 또 건축 설계 도면을 준다든지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 자금을 또 대출해 준다든지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3년 정도 단축하겠다 하는데
재건축은 본래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면 18.5년 정도 걸려요. 보통 20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3년 정도 시간을 단축하겠다. 근데 말로만 단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간다든지, 조합에서 사업승인, 사업승인에서 관리처분, 그리고 이제 입주가 오는 거잖아요. 이 단계마다 이 조합원의 갈등과 소송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기다가 이제 공사비가 4년 동안 보면 급등했죠. 이자도 금리도 비쌌고 인건비 오르죠. 이것들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런 돈들이 꼭 부동산은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투기라고 보지 말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 특히 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으면 지을수록 집 하나 짓는데 LH가 1억 손해 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LH도 참 좋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쪽에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냥 LH를 통한 직접 시행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이 주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한대요. 그래서 용적률을 1.4배까지 늘려주겠다. 뭐 최대 1.4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상향, 주거지는 준주거로 바꿔준다든지 준주거지는 상업지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고밀 복합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컴팩시티라고 그러는데, 뉴욕이나 런던, 파리는 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서울은 잘 돼 있고 그 대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GTX 같은 걸 넣는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서울은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뭐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민간 임대 연계형 사업을 좀 확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거는 LH가 하는 거고, 공공 분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분 적립형,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도 건물만 내가 소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립 10%, 20% 이렇게 지분을 넓혀가는 방법, 나머지는 이제 국가가 갖는 것이죠. 그건 전국적으로는 지분을 다 매입하면 내 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리모델링 제도, 이거는 저는 굉장한 좋은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건축만 다 가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그래서 이게 30%밖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300%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해야 1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가구가 재건축하면 300가구라는 뜻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재건축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 공급 확대도 있고, 두 번째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도 있지만 주거 수준의 질적 개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된 아파트에 재건축도 못하고 계속 살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 제도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간 공급주택도 당연히 활성화를 하도록 해야 돼. 민간과 공공의 비중이 현재는 분양 아파트는 8대2예요. 민간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죠. 공공이 20%. 물론 이제 공공 임대주택은 LH나 SH가 많이 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민간에서의 공급도 그 기능과 역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은 민간에게 도급도 주지만, 제가 볼 때 민간이 자체 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신속하게 인허가를 추진한다든지,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자재 비축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제도가 좀 필요하고, 학교 용지 같은 데도 이것 때문에 기부 체납 문제 때문에, 기부 체납이 공공기여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학교 하나 짓는데 막 1,500씩 들더라고요. 아파트 하나 짓다가 이 돈이 들어가면 막 1,000억, 1,500억씩 들어가면 이게 남는 게 없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학교용지 관련 기부 체납 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런 제도는 민간의 공급을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 이번에 나온 제도 중에 이런 것들은 일부한 제도이고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